전기쌍기사, 소방쌍기사 선임 안 걸고 자격증이 있는데도 선임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세전 330만원 받고 세전 330이면은 세후 한 295만원 정도 되겠네요. 맨날 유튜브 보고 검침하고 자고 잡초나 뽑다가 집에 갑니다. 선임 안 걸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뭐 속편한 게 최고지. 뭐 이것저것 걸어놓고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끝물인 듯 다 용역업체 놨으니 원. 근데 뽑을 때는 기능사 필수랑 산업기사급 소지사 뽑고 선임은 안 걸고 참나 어이가 없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하고 기사 가진 사람들이 쏟아진다. 경력은 20년 30년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고 330 주던 곳이 270조도 채용이 된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녀 독립시키고 놀 돈만 벌면 된다. 270이면 세후 2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설은 헬게이트 문이 반쯤 열려있고 곧 완전히 열릴 예정. 하지만 할아버지들이 전부 하기에는 체력이 문제가 되니 역으로 젊은 노예 찾는 곳들도 생기겠죠. 소방점검이나 공공구역 등 점검같이 종일 돌아다니며 체크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58년 개띠 주축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 산업 몇 군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은 58년생이 나이가 몇 세시죠? 한 66세, 67세 사이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 많이 밀려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나이는 저는 70세 초반까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어떤 자리는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어떤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다. 상사로 퇴역했습니다. 128만원 받습니다. 아마 상사도 그 호봉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뭐 상사 1호봉이 있고 뭐 상사 8호봉이 있고 뭐 15호봉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호봉에 따라 좀 다를 건데 128만원이면 좀 작은 거 아닌가? 저도 전기기사 13일 후에 필기를 보는데 실수령 200만원 후반 받으면 400만원인데 혼자 먹고 살기에는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연금하고 월급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400만원 정도 받으면은 적은 월급은 아니죠. 전기선임은 저나 이 사례 같은 사람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올라가도 괜찮은 사람들이 적당할 것 같네요. 근데 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나? 70 넘어도 우리 단지랑 옆 단지 전기과장 하시는 분도 두 분도 만나봤고요. 그러니까 70 넘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업무를 수행할 능력만 되면요. 하면 괜찮아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구인근들도 읽어봤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돌려보니까 240에서 270, 근처 신도시 300도 종종 있네요. 300도 있고 한 360만원까지 실수령액으로 360만원까지. 그러니까 실수령액 말고 세전 400, 세전 400. 부산지방 경남권에도 400까지 주는 데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연봉 적혀 있는 데서 실수령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뺄 수도 있어요. 정보통신 고급, 지게차, 특수경비, 경비지도사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은 아파트 근무하시기에는 뭐 괜찮은 자격증을 준비를 하셨네요. 내년에는 빌딩 같은 데 들어가서 공조, 쌍소방 따거나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하려고 하고 있죠. 참 군인연금이 엄청난 금액인 건 저 사례처럼 장교나 13년 이전 전역한 부사관입니다. 전역한 지 좀 돼서 지금 128만원에 그러면은 뭐 좀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128만원에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요. 그렇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아마 불로소득이라서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레이트로 따지면 이 정도 그 구간이면 한 6%에서 12% 사이 뭐 될 것 같고 5년 후임도 4년 후에 나오려고 계산해 보면은 118만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연금만 가지고는 물론 살 수는 있죠. 라면만 먹으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투잡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점수는 되는데 불합격이라서 회로 꽈락 미치겠네요. 회로는 제일 쉬운 과목인데 꽈락 되시면 안 되는데.
나 자신에게는 당당한 주인인데 사회에서 먹고 살려니 젖같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 현실을 어쩌겠냐, 철PD. 현실은 내가 만드는 거죠. 짧은 영상인데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PD 멋져요. 감사합니다. 노예든 머슴이든 나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비굴하고 더럽지만 참는 거지요.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요즘 사용하시는 워딩이나 얘기 절반이 종, 머슴, 개똥이, 노예, 종살이. 자극적인 게 컨텐츠가 잘 팔리죠. 진짜 맞는 말이네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안 따는 게 아니라 딸 이유가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자격증 따르고 머리 싸매고 해보다가 안 돼서 학원 다니죠. 기사나 기능장급까지는 자격증으로서 가치가 너무 약해요. 보통 머리를 가진 일반인이 고작 몇 달 해서 딸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니까요. 난이도만큼 값어치입니다.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고시급 자격증은 인생이 바뀌지만 고작 기사 기능장 따위에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인생이 바뀔 리가 없지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사업을 하라고 부추기죠. 현재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지옥입니다. 현실은 노예지만 사업하는 주인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윗분 말씀처럼 잘 키운 노예 하나 10주인 안 부럽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노예도 노동법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서 옛날처럼 막 뿌려먹고 돈은 찔끔 주는 형태의 갑질은 못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정부가 계속 올려서 임금은 계속 올라가죠. 자격증은 노예제도라고 하는데 국가기술자격증 제도는 정부가 만든 겁니다. 적어도 이런 자격증을 딴 사람을 선임시켜서 이 정도 이상의 급여를 주고 일을 시켜라는 의미죠. 쉽게 말해 급여를 좀 더 주라는 일자리 만들어준 겁니다. 주 5일 일하면 1일 주휴수당 주고 1년 성실 일하면 퇴직금 주고 개꿀이죠. 모든 사람이 사업이 적성에 맞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따라주는 것도 아니어서 적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꿀이죠. 그렇죠. 그렇죠. 10명의 9은 노예가 돼야 돼요. 전부 다 주인하면은 누가 똥퍼요? 직원들이 있어야 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10명 중에 1명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사장은.